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어, 오늘 이 녹음하는 장소가 산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자연의 소리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점 이상의 고전소설 진성운전입니다. 우리 고전소설, 특히 영웅소설, 건담소설 이런 걸 보면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걸 다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얻은 네 영웅 이야기입니다. 영웅이 혼자가 아니고 네 명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심되는 사람은 진성훈이지만 다른 네 사람도 전부 다 연결됩니다. 우리 실제로에는 이 고전 문학 작품이 수능 특강 완성에 나오는 작품만 해도 굉장히 많죠. 이거 공부 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비법은 아니고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 저 책, 단계적으로 뭐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누구 강의 듣고 누구 강의 듣고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수능 특강 완성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자, 한 작품이라도 수능 특강 완성에 나오는 작품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처음 보는 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수능 특강 완성에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다 설명해 놨습니다. 꼭 수능 특강 완성 중심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얻는 내 영웅 이야기입니다. 진성운전, 진장군전이라고도 합니다. 진성과 남순경, 윤호원, 이항목 등의 영웅들이 호행과 충절로 아버지 원수를 갚고 나라를 위험에서 구한다는 유교적 명분을 주제로 한 영웅 군담 소설입니다. 복수의 영웅이 결연한 서로 인연을 맺는다는 거죠. 과정과 이어 보면은 뭐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상대방 여동생하고도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가족이 혼사를 통해 연을 맺는 과정을 치밀하게 보여줍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진성운을 비롯한 복수의 영웅이 등장하여 활약하는 내용을 담은 영웅 군담 소설입니다. 영웅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바람직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 비현실적 요소죠.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를 발휘하고 전략을 세우는 점이 이 작품의 흥미로운 요소로 꼽힙니다. 전기성을 가지지만 현실적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진성운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성운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이산, 기아 등의 고난을 겪지만 능력을 길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원수이자 나라를 배신한 적배자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주인공 외에 여러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데 위험에 처하면서 서로 도움의 공난을 함께 극복합니다. 이들 4명의 영웅들은 알고 보면 그 뭔가 간신으로부터 부모들이 핍박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명나라 때 영릉에 사는 임진사는 관가에 진 빚 5천냥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를 구하려고 임진사의 딸 임소정은 5천냥의 어떤 장사치에게 팔리게 되는데 슬픔을 이기지 못해 밤새 울었습니다. 이때 마침 유국국 사신으로 가던 진공필이 사실을 알고 만냥을 내어 임소조를 구하는데 유국으로 가던 도중 신선이 된 임소조의 외조부 손태부와 임소조의 어머니를 만나
신선의 약, 좋은 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진성훈 아버지가 벗어나게 날 수 있었죠.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임소저와 가약을 맺고 아들 성훈과 딸 하나를 얻습니다. 그 진공필이 간신태의 유경만의 모해로 귀양가게 되면서 일가는 뿔뿔이 흩어져 성훈과 그 누이 진소저는 진성입니다. 이름은 온갖 고생 끝에 둘 다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되고 4명의 영웅 중에 한 사람과 또 결혼합니다. 성훈은 북방에 침입해온 오랑캐를 막은 공으로 부마가 되어 일가가 다시 모이고 행복하게 됩니다. 뭐 꿈같은 이야기죠. 옛날에도 요즘도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전부 뭐 재벌하고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자, 사건 전개와 인물들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낯설잖아요. 홍길동전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사건 전개 인물들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요. 진공필이 사신으로 유리국으로 가는 도중에 어, 위기에 처한 임진사의 딸을 구해줍니다. 곤란한 공경에 처한 임진사의 딸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사와 혼인을 하죠. 자, 아들과 딸, 자,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낳잖아요. 신선이 된 임소의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진공필은 임소저와 혼인하여 아들 진성훈과 딸 진성희, 진소저를 합니다. 를 낳습니다. 고난입니다. 성훈이 13세 때 어머니가 병으로 죽고 진공필은 간신 유경만의 모함을 받아 강남으로 귀향을 갑니다. 이때 형부시랑 정선결이 진소저를 부치로 삼으려 하자 진소저는 동생과 헤어져서 남도독은 순경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내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에 피신하여 남소저와 친구가 됩니다. 이 순경은 또 나중에 진소저와 또 혼인을 하게 됩니다. 친구, 아버지를 만나려고 강남으로 가던 성훈은 남도등의 아들 순경을 만나 친구가 됩니다. 유경만의 참소로 억울하게 죽인 윤승지의 아들 호원을 만나 친구가 되고 그의 큰 누이 형옥과 또 혼약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성훈이 강남에 도착하여 아버지 진상서를 만나지만 병든 진상서는 죽습니다. 조력자, 성훈은 아버지도 그 임소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와줬잖아요. 그 성훈도 꿈에서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아버지를 도와준 바로 그분이죠. 도움으로 도사를 만나 무예를 익히고요. 이런 게 전기생이죠. 남도덕 부인은 인소저를 며느리를 삼고자 혼약을 합니다. 그 남도덕 아들이 바로 그 친구 순경이죠. 그 순경과 이제 진소저가 상의를 하겠죠. 성훈은 원수를 갚기 위해 속세로 나와 항목을 또 만나 친구 되고 남의 귀신으로부터 칼 두 자루와 말 두 피를 얻게 됩니다. 이게 전기성이다, 그죠?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가 됩니다. 또 고난을 만납니다. 유경만이 남도덕을 모함하니 남도덕 부부가 자결합니다. 그 연나라가 명나라를 침공하고 유경만은 연나라에 항복하여 천자는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칩니다. 자, 그럼 결말은 행복한 결말입니다. 성훈, 항목, 호원, 순경 네 사람은 힘을 합쳐 적을 격파하고 천자를 구합니다. 천자는 그들을 각각 초왕, 유왕, 조왕, 제왕에 봉하고 우리 중국은 그 천자가 있잖아요. 천자가 공을 세운 사람한테 이제 왕으로 봉하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의 경우는 고대 원나라 때는 당연히 그랬겠죠. 원나라 지배를 받을 때 조선시대에는 천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임금도 되기 어렵고 또 세자도 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뭐 제후국이에요, 제후국.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이었습니다. 성훈은 공주와 호원의 큰 누이와 혼인하고
순경은 진소저와 호원의 둘째 누이, 항목은 순경의 누이와 또 혼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명이 또 혼인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자, 감상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우는 항목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여 가다가 윤승지 댁이 야간 도주하였던 말을 듣고 놀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태우 유경만의 해를 입었구나. 자, 항목은 정운의 친구죠. 정운과 함께하는 벗인데 항목, 순경, 호원 이 전부 다 정운과 함께하는 벗입니다. 나중에 모두 왕이 됩니다. 윤승지는 친구 유호원의 아버지로 정운의 장인입니다. 자, 유경만 때문에 야간 도주하고요. 유경만은 진성운의 아버지 진공필을 모함한 간신입니다. 바로 부정적 인물이죠. 계속해서 중원을 향하여 가다가 계량 월락점이라 하는 주점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뭐 이게 또 구체적이죠. 어디서 뭐 계량에서 쉬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계량 월락점이라는 구체적 이름을 걸고 있잖아요. 사실적이다, 그죠? 그 주점 사람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주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가족의 상황을 듣게 되고 누이를 또 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세상 천하에 불쌍한 사람도 많도다. 여기서 불쌍한 사람은 진상서와 가족입니다. 하거늘 성운이 이상에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불쌍한가 하니 그 주점 사람이 말하기를 황도는 서울입니다. 진상서라 하는 사람이 강남으로 귀향 갔는데 진상서는 귀향지에서 죽고 그 아들이 성묘 갔다가 붙들리고 황도로 올라갔다. 자, 이거 사실은 아들은 성운이 있잖아요. 아들은 남장을 한 성운의 누이 성희 진소저입니다. 자, 유경란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귀향 가고 다른 남자가 진소저를 첩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남자 옷을 입은 겁니다. 라고 하였다. 성운이 그 말을 듣고 대경질색하여 물었다. 대경질색은 대경실색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는 거죠. 언제쯤 이곳으로 지나갔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날짜물 때 이곳으로 지나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자, 주점에서 누이의 이야기를 듣는 성운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블로그에는 모든 내용 다 있습니다. 정리 바로 해보겠습니다. 할래는 고전소설이고요. 또 영웅소설입니다. 분담소설이고요. 자, 성격은 전기적,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또 사실적, 전기적인 군담소설이지만 사실적 요소가 또 많은 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유교적 이념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유교적이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주제는 영웅들의 결연과 위협 성취, 영웅들이 이제 인연을 맺는 것과 업적을 이루는 거죠. 위협을 성취한 겁니다. 4명의 영웅들의 고난 극복 과정입니다. 특징입니다. 배경은 명나라 때 중국이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진성운이 세 친구와 함께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각각 인연을 만나 혼인하는 구조입니다. 복수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군담 소설이고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지만 현실적인 사건 전개가 두드러집니다. 춤과 회화를 중시하고 남성 중심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공간 이동에 따른 사건이 전개되고요. 저술자가 개입한 주관적 평가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작가 시점이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